네, 매주 화요일에는 구욱한 토론으로 여러분들 정치권 훤히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강상구 노회찬 정치학교 교장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한 주가 훅훅 지나갑니다.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내일은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또 이게 또 단독 보도가 새벽에 나왔어요. 체포 계획이 유출이 되었다. 실제로 이제 15일 내일이죠. 내일 그 기자들 사이에서도 내일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또 그 지휘부 사이에서만 공유된 기밀 정보가 유출이 되면서 내일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또 긴급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진욱 대변인?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어쨌든 뭐 양쪽에 선을 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번에는 체포 영장의 유효 기간도 비밀로 했고 또 언제쯤 체포 영장을 집행할 것이다 하는 것도 다 비밀리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계획들이 최고의 수뇌부들만 공유하고 있었던 것들인데 그게 이제 나갔고 네.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지금 특수단 경찰 특수단 또 공수처 그리고 경호처가 관계자들이 만나서 아침에 이제 한 8시쯤에 만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내일 내일이라고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네.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 그 평화로운 영장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네. 이렇게 지금 이제 공수처하고 특수단에서는 이제 경호처에다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 경호처에서는 아직 그거에 대한 대답은 없는데 오늘 아침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또 느닷없이 네. 뭐 호소문이라고 해서 발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대통령 측에서도 발표 입장문이 나오고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엉키고 있는 걸 보면 지금 그 또 경찰 특수단 그리고 공수처가 내일 이 체포영장 집행을 네.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아무래도 상황의 변화가 너무 크게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네. 내일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살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 요새 진짜 아니, 예, 그러니까 이게 일단 체포영장이 기한이 언제까지냐 이게 이제 원래는 알려지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며칠 있다가 다 알게 됐잖아요. 네. 뭐 3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체포 날짜도 네. 사실은 이게 날짜를 안 알려주는 것 자체가 경호처 사람들의 피를 말리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지나면서 15일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유출이 됐는데 이게 만약에 공수처가 1차 집행 때 보여줬던 것처럼 이 자기 역할을 부실하게 하는 거하고 연관돼 있는 것이면 좀 문제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1차 집행 때 이 체포와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라고 그때 얘기됐던 것, 밀행성과 네. 그 신속성.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아야 되는데 그때는 벌처럼 시끄럽게 날아가가지고요. 네. 나비처럼 쏘았어요. 나비한테 쏘여 보셨어요? 아니요 나비한테 아무 충격이 없죠. 예, 그런 식으로. 예. 쏘여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앉았다가만 왔지. 간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요. 살포시 앉았다만 간 거예요. 네, 5시간 그래서 반 이번에는 동안. 네. 이 밀행성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또 정보가 유출이 된 것이고 네. 그래서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뭐 내일 체포할 것이다, 모레 체포할 것이다, 체포가 임박했다. 그리고 경호처 내에 얼마나 많은 그 내부의 갈등이나 분열 같은 게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성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오늘 새벽에 경찰이 경호처에 공문을 보내서 새 기관이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좋은 징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 가가지고 이 새 기관이 뭐 예를 들어서 경호처하고 잘 협의해서 네. 뭐 좀 이 체포를 좀 부드럽게 하기로 했다라는 식으로 만약에 논의를 했더라도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경호처의 얘기를 오늘 말씀하셨던 대로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이런 걸 보면 일관돼요. 그 변호인단이든 뭐 대통령실이든 다 똑같단 말이죠. 입장이. 네. 그 인권위도 그랬잖아요.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라.
방어권을 언제 보장 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방어권을 보장하라라고 하면서 입장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체포될 생각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경호처하고 만나서 세계 기관이 네. 어떤 논의를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긴장하면서 좀 살펴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일상이 좀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나 저제나 이르면 내일 도대체 언제까지 이 기사를 봐야 되는 거냐. 내일은 체포를 해야 됩니다. 15일 유출됐다 하더라도 유출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오늘 새벽에 또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예.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을 수 있다. 이거 좀 피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강상구 예. 교장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대국민 호소문 네. 방금 전에도 제가 방어권 뭐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논리가 똑같아요. 이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요거고 근데 피의자한테 주어진 이 법적인 방어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그걸 뭐 지금 박탈했습니까? 아니면 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 예를 들면 고문당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누가 지금 윤석열 씨 고문했어요? 체포도 못한 상태인데 적법 절차를 받을 권리 다 지금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불법하다는 건 자기들 주장인 것이고 근데 방어권 보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얘기했던 다른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시민들이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지키며 밤을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구시민 선동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건 명백히 구구시민 선동하는 것이고요.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면 충돌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거기 앞에서 이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집회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읽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체포당하는 모습이 국격에 맞지 않는다 망신주기다 요 얘기도 되게 많이 여기저기서 하잖아요. 네.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그 프랑스 사람들은 몇백 년 전에 프랑스 혁명 시기에 왕의 목을 친 것을 지금도 자랑스러워한다. 네. 네. 국격이 올라가는 일입니다. 유석열 씨 그 수갑 채워가지고 끌고 네. 나오면 그렇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조바심의 발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헌법 질서가 제대로 확립되느냐 아니냐를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데 그럼요. 수갑 채워서 못 나오면 이게 불안정성이 확산되면서 오히려 대한민국 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의 수갑을 채우는 겁니다. 경제의 수갑을 채우는 네, 것이다. 윤석열에게는 수갑을 못 채우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주장을 막 하는 게 저는 좀 적반하장식 주장들이 예. 넘쳐나고 있는 상황 속인데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메시지가 혼선처럼 보이잖아요. 네. 저는 이거 혼선이 아니라고 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여론 떠보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내일 이제 집행이 예고되어 있고 네. 예고됐다기보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따 오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하나씩 던지는 것이다. 네. 만약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개인적 차원이라고 한다면 대국민 호소문이라는 형식을 띄지 않고 그냥 자기 SNS에다 그냥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대국민 호소문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실제 뭐 제3의 장소라든지 이런 걸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국민들은 지난번 우리 김건희 그 조사 때 이런 장면들을 다 봤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거를 왜 또 던졌을까? 얼만큼 부정적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인지 또 즉각적으로 반응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었겠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매우 부정적이니까 마치 우리는 협의를 안 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는 데에서는 정진석 제안했던 방문 조사, 뭐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우리는 전혀 고려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이 정도의 사안을 던지는데 서로 협의조차도 안 하고 던졌다면
완전히 이거는 주먹구구의 중구난방인 것이고 예.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론을 떠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오전 같습니다. 10시 16분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경찰, 공수처, 경호처 3자 회동 종료가 됐습니다. 평화적인 영장 집행 협조 요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경호처가 특별하게 별다른 진전이 없다. 그러면 경찰과 공수처는 기존의 계획대로 영장 집행을 시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경호처한테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해서 협조해라 이런 요청을 했고 경호처가 아직 답변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호처가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이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종합된 경호처 내부의 상황을 보면 김성훈 차장, 이광호 본부장, 경호본부장 그리고 김신 가족부장 네. 플러스 한 3인 정도에서 6, 7명, 10명 안팎의 핵심 강경파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이게 법원의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막으면 오히려 이게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컨센서스가 합의가 좀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 순조로운 영장 집행이 가능해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 경찰, 공수처, 경호처 3자 회동이 네. 만약에 경찰과 공수처가 어제 그 기자회견 저 언론에 네. 보도 자료를 뿌리면서 그 경호처에게 일종의 이 경고 같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막으면 형사처벌, 네, 인사상 네, 네. 손해배상 책임,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채찍을 세게 던졌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로 그 이 부당한 지시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 책임 묻지 않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경호처 이 인사들의 얼굴을 보고 그 설명을 다시 하기 위해서 간 거였다면 이 3자 회동이 그러면 뭐 저는 그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호처 말씀하신 대로 경호처 내부에 이 분란이나 갈등이 크잖아요. 네. 심지어 이제 그 경호 3부장은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은 다 30일씩 휴가 보내버리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 연가투쟁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옛날에 전교조 이런데 이 저 파업을 잘 못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네 그런 거 있었죠. 법적인 이 휴가를 쓸 권리 이걸 썼잖아요. 네. 그거 해가지고 지금 이 싸우겠다 하는 식으로 내부에 이제 이 경호차장이나 이런 강경파들에게 반대하는 흐름이 명확히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이제 지금 와서 걱정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마지막 순간에 윤석열 씨의 이 최근접해서 윤석열 씨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무기를 들고 싸울 수도 저항할 수도 있는 네. 한 10명쯤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 요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도 경호처에서 지금 분위기로는 경호처 안에 분위기가 뭐 갈등이 있고 이렇지만 그 강경파들이 그러면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까지는 뭐 그런 생각이 근데 좀 듭니다. 저희가 이제 경호처 내부 취재해 보면 어떤 네. 얘기가 나오냐면 강경파라고 알려진 사람들도 평소에 네. 경호법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총을 아무데서나 뽑지 예, 예.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날아오는 총을 막는 훈련은 되어 있지만 선제적으로 총을 뽑아서 공격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강경파들도 먼저 총을 꺼내서 위협하면서 유혈 사태를 만들지는 않을 거다. 그게 이제 자신에게 실제로 35년 구형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근데 이 범죄를 다 윤석열을 위해서 내가 다 떠안고 가겠어. 나는 순장조야. 이렇게 할 리는 없다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대통령 관저가 우리가 눈에서 보이는 저지선이 3개쯤 있잖아요. 1선, 2선, 3선 저지선이 있고 맨 마지막이 이제 아마 관저 내부일 네. 거예요. 1, 2, 3선은 저항하는 척하면서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 극렬한 저항은 네.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네. 예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이르면 내일이라는 표현이 너무 힘들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르면 내일 전략이 경호처 내부에 상당한 동요를 만들어낸 건 또 사실이거든요. 네. 많은 피로감도 맞아요. 느꼈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저항을 하다가 우리가 모두가 다 이 공무집행 방해 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죄로 입건이 된다면 우리의 그동안의 커리어들은 다 무산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굉장한 불이익이 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미 인식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막으라니까 막기는 하겠지만 밖에서 보여주는 1, 2, 3선에서의 저지는 그렇게 극렬하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마지막 관저 안에서의가 문제인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 수사관들이 영장을 보여주고 네. 지금부터 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그래서 이제 뭐 수갑을 채우려고 하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걸어 나오면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안 한다고 했을 때 저항했을 때 그걸 잡으려고 달려드는 이 상황을 경호관들이 특히 그 경호 차장이나 네. 가족부장 또는 거기에 지금 그 본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대통령의 이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 만약에 그때는 우발적이든 아니면 일부러 네. 뭐 어쨌든 유도하는 형식을 통해서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걱정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이 공조본이 충분하게 논의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네. 지금 상황 속에서 이 경호처가 그 단일 대우로 일사불란하게 이 경찰 공조본의 이 체포 집행을 네. 막아설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좀 있는데 네. 지금 보여주는 뭐 이렇게 그 가방 메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헬멧 쓰고 네. 뭐 전투복 입고 네. 가방 메고 다니는 건 그거는 실제 그 가방을 열어서 총기나 화기들을 꺼내서 사용용이라기보다는 우리도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또 네. 윗선에서의 지시를 우리도 안 따를 수는 없다. 뭐 이런 정도의 보여주기식 그 작전 계획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뭐 실제로 윤건영 의원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매스컴에 노출되게 순찰해라. 그리고 전술복 및 헬멧을 복검을 착용해라. 대신에 실탄 포함 확인은 가방에 넣어두되 노출되지 않도록 휴대해라라는 어떤 지침을 내린 상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위협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들어오면 위헌 사태 날 수 있어? 그러고도 들어올 거야? 들어오지 마. 이제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그런 이제 거죠.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이런 제가 이제 시그널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게 경호처에도 처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처훈. 처훈. 네. 교훈처럼. 교훈처럼 네. 학교에 가면 교훈이 있고 네. 경호처에는 처훈이라는 네. 게 있어요. 착하게 살아라 이런 거죠. 네, 그렇죠. 경호처의 급훈 급훈? 급훈인가요? 거지. 네. 조폭 얘기. 경호처의 처훈이 뭐냐면 하나된 충성, 영원한 명예예요. 명예. 명예. 근데 지금 경호처에 그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과거와 같이 일사불란함 이것이 하나된 것이잖아요. 그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는 그 명령을 따른다. 이게 지금 무너졌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영원한 명예인데 지금 이 경호처에 소속되어 있는 경호관들이 어떤 자부심과 명예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네. 과연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막아세우고 네. 내란 혐의의 피의자를 지키는 것이 우리 경호관들의 이 영원한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이냐라는 네. 것에 대한 심각한 자괴감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심지어는 어제 MBN 기사를 보면 중견 간부들이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입장 밝혀달라고 예. 얘기했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그 그렇습니다. 변곡점을 맞고 예.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다 생각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어떤 뭐 반려견 옷을 사고, 예? 그리고 또 장기 뭐 생일날 장기자랑 하고. 그게 명예였냐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괴감이 있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소수 인원들이 소위 얘기하는 내가 김건희 라인이네 또는 또 내가 김용현 라인이네 이러면서 조직을 상당히 망가뜨리고 있다. 그래서 이 라인들을 걷어내야 경호처가 건강해지고 또 그리고 나라도 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경호처 뭐 관계자들이 기자들한테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경호처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2009년에 쌍용 자동차 파업했을 때 그때 이제 경찰이 강경 진압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진압 장비 파손 뭐 이런 것 등등 때문에 30억 원 이상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이게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그 개별 노동자들한테도 청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노동자들 중에 30명 이상이 돌아가시거든요. 막 자살하고 이러세요. 근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어제 이 경호처에 보낸 공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처벌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다음에 연금 없고 이런 얘기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감옥 가고 지금 있는 돈 다 없어지고 직장 앞으로 못 구하고 니네 미래 없어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당한 파업권이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도 그렇게 극한의 고통을 당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갈 거예요. 경호처 직원들이 이번에 이 앞으로 한 2, 3일 사이에 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명예를 잃을 뿐만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경호관들의 가족들이 하루하루가 날마다 매일이 지옥이다. 이제 이런 그렇죠. 편지들을 그러니까요. 언론사에 보내는 겁니다. 이제 네.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그 내란 속의 윤석열을 위해서 몸을 던질 때냐 아니면 국가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명예를 위해서 몸을 던질 때냐 이런 정도의 판단은 경호관들이 다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과부장급들 그 중간 간부들이 윤을 향해서 당신 판단이 뭐냐? 우리 다 범죄자 만들 거야? 그러지 말고 순순히 걸어 나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성훈 차장 공개적으로 사퇴하고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소수의 인원이 조직을 형해화시키고 쥐고 흔드는 문제, 이것은 사실 어느 회사나 또는 어느 조직이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경호처는 지금 극단적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그 경호차장이 윤석열 씨하고 이 생각이 같잖아요. 생각이 같아서 윤석열 씨가 뭐 무기를 써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이 부장급 간부진들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에 네. 경호처 같이 경호처지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고 이 사람들 혹시 아직도 윤석열 씨가 탄핵 안 될 거야 이렇게 믿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예. 정신교육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 오르는 거 봤지, 국민의힘 지지율 그러니까요. 오르는 거 봤지.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방어권만 보장받을 수 있으면 대통령은 살아 돌아올 거야. 지금 이런 생각이 생각을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을 지금 이 경호관들에게 실무 경호관들에게 주입하는 정신교육까지 하고 있다 그러는데 참 이분들 좀 안타깝다는 생각 들고 제가 어제 그 편지 경호관 아내의 편지 중에서 가장 그 좀 제 마음을 좀 움직였던 부분들이 뭐 이게 지금 A4 용지 한 2장 정도 분량이었는데 가정을 지킬 시간조차 없이 임무에 헌신하며 살아온 이들에게 현재의 상황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국가의 명령을 받들어 몸과 마음을 다한 이들이 이제는 법적 충돌과 무력 충돌의 무게를 전면으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비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숨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걸 알고 있다. 이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마치고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 하나에서 기인된 것이고 네. 이제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망가뜨리고 훼손시키는 걸 넘어서서 경호처 전체 조직의 이 명예 또 조직의 근간마저도 흔드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네. 인식을 좀 해야 할 텐데 옆에서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아. 경호차장조차가 뭐 저희 문제 없습니다. 잘해낼 겁니다. 하여튼 뭐 저희가 몸을 던져서라도 무기를 써서라도 대통령님 지켜내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요 본인이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총 쏘고 안 되면은 칼이라도 꺼내가지고 나를 지켜라라고 이제 윤이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불가한 정권이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한겨레 21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은 기야말 노릇이에요. 역술인 그 김모 씨 명리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역술인 김모 씨가 실제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의 3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을 했고 담당 업무가 소수 종교야. 소수 종교를 담당을 하면서 주로 뭘 했냐면 직원들의 사주를 보고 그다음에 또 뭘 했냐면 윤석열, 김건희하고 그 직원이 궁합이 맞는지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굿하는 거를 추진을 했고 택일력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잡는 거죠. 그렇지. 뭘 할 때 언제 하면 좋겠냐. 이런 날을 압수수색 뭐 이런 것도 날 잡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혹시 12.3 계엄도 그러니까 나를 잡은 우리가 건가? 왕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전에 조선시대에 그 궁에 천상감이라고 하나요? 있잖아요. 하늘을 보면서 네. 나를 태기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공식 이 공무원 직제에 네. 있었던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 왕조냐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는가? 저는 좀 이해하기 되게 어렵다. 네. 하여튼 뭐 이게 그 확실히 말씀하셨던 대로 이 정상적이지는 않았다 싶고 직원들 소수 종교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소수자를 이렇게 신경 써주셨나. 직원들 사주 봤으면 뭐 그게 복지인가 싶기도 한데 최근에 이제 그 여론조사 보면은 뭐 그 한참 분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 경호처도 그렇고 오늘 대통령 실장 그 대국민 호소문도 그렇고 윤석열 씨 그 헌재 불출석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 비협조적인 자세가 계속 유지되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한데 또 전반적으로 그 중요한 일들 하나하나가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네. 이게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제죠. 신용한 그 윤석열 캠프 전 정책총괄지원실장이 이제 뉴스공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감악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1억 5천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본인들 돈으로 했겠냐. 이거 뭐 혹시 특활비 이런 거 쓴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좀 한 제기가 달에 한 번씩 그 동시다발로 4군데 또는 5군데 천신제 같은 뭔가 그런 걸 무속 행위를 구술했다는 했다는 그러니까 매월 구술하는데 구판을 했다는 예, 매월 거잖아요. 구판을 벌였다는 것이고 5대 명산에서 5대 명산에서 좋은 예. 길은 다 받으려고 했구나. 근데 지금 어쨌든 이제 이것도 그렇고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뭐 궁합을 보고 뭐 이게 참 그 현대 사회에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좀 그 평범한 시민들의 판단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생각으로 판을 오도코 또는 오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건데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주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포 영장도 있고 국정조사가 오늘도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좀 본인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숨지 말고 나와서 당당하게 조사받겠다고 했었잖아요. 숨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혼밥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다 거짓말이었죠. 그러니까 예 지금 보면 완벽하게 나살자고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 겁니다. 네, 이번 주에 내란 특검도 있네요. 그렇죠. 네. 예.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입니다. 네. 네. 근데 사실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이제 앞서 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셔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또 최상목 대행이 키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이렇게 되면 지난 한 해 내내 반복해 왔던 바대로 그 8석의 정치력이 발현되지 못해서 통과는 안 되고 또 거부권 행사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도 이제 2표가 모자라서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의 벽을 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바로 민주당에서는 이제 내란 특검법을 다시 한번 준비했고 특히 국민의힘이 그동안 위헌적이다라고 했던 내용들을 사실상 다 수용했습니다. 네. 100% 아니라 200% 이상 수용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특히 제3자 추천에 의한 특검 추천을 네. 받아줬고 또 대법원에서 부담스럽다고 할 정도로 대법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했고 그리고 저희가 비토권이라고 하는 거부권마저도 안 쓰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했고요.
또 특검의 기간이라든지 특검의 그 대상 범위도 사실상 이 비상계엄과 비상계엄에 한정해서 한 것이 맞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안 받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 네. 저희들이 조금 더 제가 지난주에도 개인적인 개별적인 노력들을 좀 더 많이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이제는 사실은 거부할 명분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 보수 개멸론이 개멸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오늘은 종북 특검 나왔습니다. 종북 특검. 예, 그 그러니까 방금 지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검법은 종북 특검이고 왜곡된 대북관을 끼워 팔려고 하고 있다. 대북 정책까지 수사하려고 하는 민주당 나빠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빨간 칠을 다시 열심히 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심지어는 뭐 거기 모 대변인께서는 김여정 하명 특검이다라는 표현도 쓰시던데 네. 참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이 그 12.3 비상 계엄을 합리적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소위 북풍을 유도하려고 했었던 행위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행위들도 12.3 비상계엄에 포함되어 있는 행위였기 때문에 네. 그것을 조사하자라는 것이 왜 이것이 이렇게 종북이라는 표현까지 들어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그 국민의힘이 어쨌든 그 특검에 대한 뭐 특검을 통해서 본인들이 다 잡혀갈 건지 아니면은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못 받겠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는 저희 민주당에서 내놓은 특검이 양보할 만큼 충분히 양보했고 네. 또 지금 이 정부에서조차도 위헌성은 상당히 해소가 됐다. 법무부에서도. 네, 예. 그렇게 그래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상당히 뻔뻔한 되치기를 하고 있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놓고 방금 전에 또 속보 나온 거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을 버려놓고도 책임은 지지 않겠다. 그리고 감옥은 안 가겠다. 나한테 수갑 채우지 마라. 불구속 수사로 해서 대충 넘어가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종범들이 난리칠 판이거든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 시켜서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만 억울해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종범들은 싹 다 구속되어 있는데 지금 주범에 해당하는 수괴는 나는 감옥 안 갈 거야. 불구속으로 수사해줘. 이런 요구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은 사실 이런 얘기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12월 3일 내란 있고 그다음에 계속 시간이 지체되면서 명실상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뻔뻔한 되치기가 우리 사회 여론 시작에 반영이 되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또 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아니, 지지율 얘기는 뭐 조금 이따 또 할 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이 내란 특검법에 외환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 있지만 네. 검찰의 김용현 씨 공소장에서 그 빠져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지금 윤석열 씨가 이 드론 평양에 보낼 때 그걸 직접 지시했다라고 하는 그 증언들이 그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연평도에서 6월부터 8월까지 뭐 그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자주포하고 이 로켓을 쏘면서 훈련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내란이 만약에 성공해서 네. 그거에 맞서서 싸우는 시민들을 뭐 이 연행하고 체포하고 영장 없이 그다음 고문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매우 비극이었겠지만 네. 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그냥 무차별적인 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죽어나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중을 따지면 어쩌면 내란보다도 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이 시도가 훨씬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쟁 예, 유도 혐의. 이거는 이 보통 일이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란 특검에서 수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걸 무슨 종북 특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 부끄러워해야 돼요.
예,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아마.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보면은 아무 책임도 안 지겠다고 이제는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도 안 당하겠다, 탄핵도 안 당할 걸로 믿고 있고, 그다음 아까 불구속 뭐 상태에서 조사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이 여론조사 효과로 인한 착시 같은 게 확실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헌재에서 그 내란죄 왜 뺐냐? 국회 탄핵 소추도 아니고 네. 이렇게 내란죄라는 그 명칭을 뺀 거죠. 그 사실관계는 다 그대로 넣은 상태에서 그 왜 뺐냐? 형사 재판을 그 내란죄를 넣어야지. 근데 그 말은 뭡니까? 그렇게 해서 이 형법 관련해서 형사 재판이 끝나고 나서 야 탄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수사하고 형사 재판 끝나고 해야 된다라고 자기들이 말하자면 그런 속내로 주장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저께 어제 뭐 이렇게 거치면서는 탄핵하고 나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체포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네. 프레임 전환을 끊임없이 네, 하고 있는 프레임 거죠. 전환을 계속하고 네, 근데 네. 이 모든 뭐 내란이냐 소란이지 뭐 이런 식의 예. 그렇죠. 내란을 소란이라고 하는 네. 거는 그 저 롯데타워 있죠. 그거를 이쑤시개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일을 별거 아닌 것처럼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의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냥 뭐냐? 그냥 시간 끄는 겁니다. 네. 시간 끄는 것이고 시간을 끌수록 자기들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실제로 여론 지형도 그런 변화가 일부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더욱 기고만장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리가 잘한 거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라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다 착각하면서 이렇게 좀 행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실제로 저는 이제 일정 정도의 조금 먹힌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내란은 소란이라고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지만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극우적 판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주장에 힘을 싣고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고 평범한 시민들은 응답을 잘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보수가 과표집되면서 최근에 이제 갤럽이나 리얼미터나 이런 데서 여론 시장이 좀 출렁이는 것 같은 이게 말이 돼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이제 조사가 나오는 거다. 한길 리서치 포함해서 말이죠. 그게 굉장히 지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직적으로. 거죠. 예. 저는 19일언이라는 표현을 좀 써보려고 해요. 10개의 입이 똑같이 하나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윤석열 변호인단이 하는 얘기를 국민의힘 지도부와 또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일시에 똑같은 내용들을 받고 그 얘기를 또 극우 유튜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하고 네. 그거를 현장에 저기 나가 있는 그 관저 앞에 아스팔트 위에 이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그 네. 세력들 거기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걸 활용하면서 또 카톡으로 그 내용들을 전달하고 네. 지금 이것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12.3 비상계엄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부분은 이미 잊혀진 지 오래. 지금은 어떤 것이냐? 정쟁만 남았다. 그래서 궤변을 낳았는데 우리는 궤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이 궤변이 지금 현재 일반 그 특히 보수를 지지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보수를 지지해야 할 새로운 명분을 만들어준. 그래서 지금 이 여론 지지가 이렇게 거의 초박빙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약간 좀 나이브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들이 하는 얘기는 말도 안 돼라고 우리는 타일르려고 했는데 저쪽은 그것을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믿음 정도가 아니라 네. 맹신하고 있고 그것이 오히려 지금의 이 국면을 만들어낸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저는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지지층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같이 끌어안고 가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기 대선이 가능하겠고 또 그렇다면 어쨌든 당만 똘똘 뭉쳐 있다 보면 그러면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공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뭔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뭐 포석도 깔려 있겠죠. 근데 지금 조기 대선을 얘기할 타이밍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내란 세력이 엄존하고 내란 수계가 여전히 한남동 관저에 있는데 그리고 또 탄핵은 또 반대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이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죠. 그런데 우리 언론이 끊임없이 그걸 또 양비론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이쪽 반 저쪽 반.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판단이 좀 착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가치 판단은 어쨌든 그 말도 안 되는 12.3 내란 사태를 건강한 방법으로 법률에 따라서 헌법 정신에 맞게 조기 종식을 하는 거 이게 제1의 과제여야 하는데 이거는 하지 않고 엉뚱한데 계속 시간 일종의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논점 이탈이고 우리 언론도 저는 그런 방향으로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선 얘기할 때가 아니라 이 내란 사태를 빨리 종결해야 되는데 지금 평화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이 친이 쿠데타의 성격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본인이 다 임명한 사람들이고 검찰총장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국무위원들 지금 심지어 불안해도 인권위까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이 쿠데타 이래서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 전반에 거기에 이제 언론까지 꼭 포함시켜야죠. 네. 여기에 상황이 바뀌면 내란을 지지할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초반부터 그러니까 비교적 초반부터 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정쟁의 문제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프레임 전환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죠. 자기들 딴에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끝마다 이거는 이재명 때문이야. 이거는 조기 대선 하려고 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해서 정말 중요한 건 내란 진압이고 탄핵이고 체포 수사인데 그 다음 얘기를 하는데요. 옳지 않은 얘기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면 그게 맞는 것처럼 듣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고 그 트럼프가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 프레임 전쟁에서 이 국내힘 이 분들이 그거를 좀 계속 해왔고 이거에 이제 상당한 언론들이 네. 중요 임무 종사를 한 거예요. 중요 임무 종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여론 지형이 어느 정도 그 변한 게 있다. 요게 하나고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보수 지지자들 과표집 얘기했었는데 그 전에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이런 데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뭐 요거는 그거는 인용할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갤럽 조사 나오고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이거 좀 신경 쓰이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요 제가 좀 특징적이었던 게 장내 대통령감으로 이 보수 후보 중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로 1등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여론조사에 응했다고 하는 걸 그렇죠.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 맞습니다. 있는데 예. 이런 상황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데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혹은 중도층 입장에서는 뭐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일거의 국무위원들을 다 탄핵시키거나 이러지 않은 상태에서 한덕수, 최상목 이렇게 오면서 상설특검 후보자 이 추천 의뢰도 안 하죠. 쌍특검은 계속 공전 상태죠. 체포도 못 하죠. 이런 걸 보면 야 이거 뭐 잘 못하네 이렇게 생각할 공산이 크고 그래서 실제로 중도층이 많이 넘어갔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게 영향을 미친 거다. 그래서 보수층의 이 결집이 지금 확실히 일어나고 있는 건 맞고 그러나 이 야권에서도 네. 보수층이 결집한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일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 점을 아까 김진욱 대변인께서도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네. 네, 잘 평가하고 그 해야 될 일은 빨리빨리 좀 제대로 딱딱딱 해나가는 네.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극우가 상당히 이제 결집하는 것은 맞다. 그러니까 네. 그것은
한남동 관저 앞에만 가봐도 그 시그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극우 시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뭐 언제 계엄한다고 했니? 절대 계엄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계엄을 해버린 것이고, 그리고 총이나 뭐 도끼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확인이 된 것이고, 명태균이랑 통화한 적 없다고 했는데 통화한 기록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데 국민들은 어쨌든 그게 언론이 신뢰할 만한 언론이 그 발언을 고스란히 실어주니까 그 자체로 믿는 거죠. 그런 저는 중간에서 일종의 언론이 세탁 기능을 해준다. 그러니까 네. 이 세탁 기능 때문에 국민들이 판단을 좀 교란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게 그런 생각이 좀 이제 듭니다. 그 이른바 기계적 균형 그 문제인데 독립군하고 일본군하고의 입장을 같은 신문에서 똑같은 비중으로 다뤄주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보수의 지지가 이제 결집되고 있다 이런 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좀 오독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3 비상계엄마저도 사후적으로 국민들이 승인해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오독을 하고 있고 그런 행위들이 언동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 언동의 대표적인 게 김민전 의원의 백골단 기자회견 주선 행위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이런 행위들이 이제 모이고 모여서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메시지들을 다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은 나는 불구속 상태를 계속 할 거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이나 지금 보수 쪽에 있는 유튜버들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는 헌법재판소를 끊임없이 흔들어서 헌법재판소 심지어는 그 정재판관마저도 이번에 임명한 정계선 재판관마저도 이제 그 기피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오전에 헌법재판소의 평의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저는 기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당연히 기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시비를 삼고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연 전술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결과가 파면한다라는 네 글자가 나올 걸 대비해서 불복 빌드업을 끊임없이 지금 쌓고 있는 거다. 네. 지금 국민의힘도 계속 하자의 재판에 하자 또는 수사에 하자 뭐 공수처에 하자 등등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 어떤 결론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하나의 이 명분 축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더욱더 네. 빠르게 이 체포영장도 집행해야 되고 또 수사나 이런 과정들도 엄격하게 좀 그 법적으로 뭐 다 순서는 밟아야 되겠습니다만 네. 집행해야 되고 그리고 이 지금 헌법재판소나 이 공수처 또는 공조본 여기에만 지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렇게 자꾸 말을 기계적 중립처럼 좀 전에 우리 강상국 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적 중립처럼 하면서 이 오히려 저희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에 너무 많은 물을 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댓글창에 아유 답답해서 못 듣겠다. 네, 동접은 계속 빠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시민들께서 또 애청자들께서 느끼시는 바 그대로 현장에 또 마찬가지로 투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끌고 버티고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제압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이거를 이렇게 질질 끌 문제인가? 대한민국의 공권력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아니 이게 이 어마어마한 경찰력들 노동조합 제압하고 이럴 때는 엄청나게 빠르고 작전을 잘 하던데 왜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더디고 미온적이야라고 답답해 하시는 것
저는 뭐 평범한 국민들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 사람들은 법꾸라지고 법 기술자이고 법을 활용해서 없는 것도 절차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이제 해태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명쾌하게 뭔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방법을 집단지성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또 어찌 보자면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그 한남동 길거리에서 응원봉을 가지고 10대, 20대 특히 이제 그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많이 나오고 제가 지난주에 광화문 갔더니 엄청나게 많은 또 학생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젊은 학생들이 그 정말 그 빛의 혁명을 하고 있는 이 복판에 정치권 너무 속도가 느리다. 뭔가 하나 제대로 새끈하게 해결하는 게 없다. 당신들 너무 무능하다. 저는 이런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워낙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 정말 몰상식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씩이나 돼가지고 저렇게 관저에서 요새를 만들어 놓고 버티고 나를 위해서 총을 쏴라 칼을 들어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무지몽매한 사람을 상대로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다. 그러나 법과 절차에 따라서 또 제도를 준수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험난한 여정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방송 굉장히 답답한 마음으로 들으셨을 것 같은. 저도 속이 터집니다. 저도 예, 이렇게밖에 안 되나. 저희 2주 전에 답답합니다. 저희 2주 전에 예. 이 방송 할 때 그때 체포영장 발부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오늘 당장 들어가야 된다 얘기했는데 네. 지금 14일이 지났습니다. 여태 못 14일.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진짜 속이 터집니다. 예, 김민수님께서 속 터져요 하셨는데 그 이 얘기 꼭 해주고 속 싶어요. 터집니다. 네. 내란의 중립은 없다. 그렇죠. 예, 네. 예, 그 얘기 예, 꼭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고 하셨는데 내란의 중립은 있을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지금이라도 스스로 걸어 나와서 체포의 수순을 받아라. 그게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다. 예. 아유. 답답하지만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원한 방송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